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필승님께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네,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승장에서 혹은 이제 횡보장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구간에서도 이제 대다수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비교적 안정적인 매매법이면서 어느 구간에서나 활용도가 높은 매매 기법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동평균선, 이거는 주식이나 코인이나 차트를 보는 사람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동평균선이죠.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너무 진중하게 너무 거기에서 너무 모든 나의 지표로서 활용도를 너무 높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각각이시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 역할로서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는지 기본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릴 잠보에 말씀드리기 앞서서 용어를 먼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너무나 간단하죠. 지금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초인플레이션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초인플레이션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상승이다. 근데 자 돈을 찍어냄으로써 이제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돈을 찍어냄으로써 화폐 가치 하락을 하니까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까지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고금리를 단행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고금리를 어줍지 않게 진행하거나 장시간 길어진다? 그럼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개발도상국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까지 일어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디플레이션은 경제 침체랑 이제 물가 하락 같이 동반되는 현상이다. 이 정도만 용어를 인지를 하시고, 이걸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이제 짐바브웨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뭐 구글에 검색만 해보셔더라도 이런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부자 같으신가요? 돈이 지폐가 많아서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급락을 한 나라, 정말 실패적인 예시를 들 수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나라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앞서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독일과 헝가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1차 대전, 그러니까 전쟁을 진행을 하는데 돈으로 전쟁을 치른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돈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패전까지 이어져서 패전으로 인해서 이제 배상금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돈을 엄청나게 무진장 찍어냈는데, 이 나라에 있는 종이를 거의 다 썼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미친 듯이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기존의 몇 배냐? 1조 배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1조 배. 그만큼 엄청난 화폐 가치 하락이 이어졌었다. 근데 이 독일보다도 더욱더 놀라운 역사상으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맞닥뜨린 나라가 바로 헝가리다. 헝이라 쓸게요.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배가 아니라 40양배. 양이라는 단위를 들어보셨나요? 이제 만억, 조, 경, 해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도 솔직히 우리가 경자만 들어보더라도, 경은 잘 솔직히 수치상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해까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해 다음이 자고 자 다음이 양인데 이 양배, 40양배 정도를 찍어낸 게 바로 이 헝가리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헝가리와 독일을 먼저 설명 들어봤고, 지금 비교적 최근에 2000년대에서 초반에서 초인플레이션을 맞닥뜨리는 나라가 이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되겠는데, 일단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국에서 이제 발표한 수치로는 몇 프로냐? 2억 프로라고 하는데, 2억 프로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수치가 8% 올라가서도 너무 힘듭니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 2억 프로라는 거는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가 되겠는데, 미국에서 이때 당시 실질적 조사를 진행을 해보니까 897 해프로더라. 해프로 897 해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2억 프로라고 뭐 거짓말 한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잘못된 조사인지 알 수 없겠으나 어쨌든 실질적인 조사를 쓰는 이 이상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고, 일단 달걀 3개를 사는 데 있어서 뭐 2만 원 돈이면은 뭐 빵도 못 사요. 달걀 3개 살려고 하기 위해서 뭐 1000억 달러 막 그 정도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 맞닥뜨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월급에 대해서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화폐 가치가 이 정도로
등락폭을 보이고 있는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들도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하고 계신 이제 선생님들도 떠내다 보니까 교육 인플레이션까지 망가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나라에 대한 발전이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미친 듯이 망가진 시장에서 이제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나라에 대해서 당연히 앞으로도 발전성이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만한 이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의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일을 하고 어떻게든 돈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다른 자산, 그러니까 물건을 사든가 혹은 바로 환전소로 가서 달러로 바꾸려고 하겠죠. 그 시간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나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냐면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가 계산할 때 값어치가 달라질 정도로 등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100조 달러라는 화폐가 만들어질 만큼 단위가 계속 바뀐다. 그 말은 이 달러가 종이의 가치보다도 없고 결국 조폐국이 아니라 어떻게 돼? 이제 휴지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했던 발생이었다. 최근에는 금화까지 발행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발행한 금화입니다. 나라의 이제 화폐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이보다도 값어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장작을 하고 차라리 버리고 말지 돈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만들어냈는데 지금 나라가 얼만큼 도태되고 있냐 이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을 했지만 아직도 인플레이션 수치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가 알아볼 거는 이 나라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냐. 단순하게 나라가 후진국,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져서 일어났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일단 영국의 식민지였다. 영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의 한 인물이 이제 아프리카에 몸이 이제 아파서 이제 요양 차원으로 들어왔다가 몸이 낫고 나서 보니까 이제 다이아몬드 채굴을 90%를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90%를 독점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고 나서 동업자에게 맡기고 나서 이제 자신의 자국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유행했던 제국주의에 대한 사상을 입혀서 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 쪽으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나라를 침공을 할 때 정확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통해서 이뤄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기업을 먼저 설립해서 그에 따른 그 나라의 어떠한 이제 모든 큰 비중의 사업을 장악을 해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제 돈을 먼저 부양을 하는 건데, 그 돈을 뭘 했냐? 농업과 같은 일단 땅을 먼저 사들였겠죠. 땅을 사들이고 나서 농업을 진행하지 않고 이제 담배나 커피와 같은 이제 이런 상품성 개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의 이제 나라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게 그 수단이 됨으로써 이제 정치적으로도 권력으로도 힘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향후 어떻게 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런 제국주의의 사상을 갖고 있는 게 비판을 받기 시작하니까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이제 피해를 입었던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선언하기 시작하는데, 짐바브웨에 있는 이 영국 입장에서는 우린 나가지 않겠다 버팅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을 진행하고 싶은데 독립을 진행할 수 없고, 그래서 독립군이 만들어지고 나서, 근데 이 독립군도 이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독립군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물자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그래서 지원을 받으면서 독립군이 만들어졌는데, 그 초반에는 그 전에는 영국의 입장에서 그냥 내쫓지 말고 우리도 이제 우리가 보상 금액을 대줄 테니까 팔면서 나갈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하자. 해서 짐바브웨도 이제 같이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영국에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다시 보상금을 못 주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가진 않고, 또 농업 토지를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짐바브웨에서는 이 독립군에 의해서 다시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농업이 아니라 담배나 이러한 이제 상품 개념의 품목이다 보니까 땅을 되돌려 받았지만 이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나 돈이나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나라에 있어서 어떠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도 잃어버리고, 그냥 막연하게
땅만 다시 빼앗아 온 것인데 그로 인해서 백인들에 대해서 이런 내수 시장도 망가진 상황에서 백인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짐바브웨에 대해서 약간 신뢰도 잃게끔 만듦으로 인해서 공급과 수요도 일어나지 못하는 이 수입과 수출이 일어나지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 양상까지 됐다. 그리고 거기다 더불어서 그때 당시에 이 대통령도 어떤 정말 정치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이 독립군 중에 한 명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되다 보니까 자신의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러한 초인플레이션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심각했던 이 초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왔던 것이다라고 우리들은 인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아무튼 내용을 넘어가겠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뭐가 심각합니다. 화면이 안 넘어간 줄 알았어요. 아무튼 자, 오늘 가져온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사람마다 일단 5일선, 21선, 뭐 60일선, 120일선, 누군가는 100일선, 단기적 이평선, 누군가는 7일선 하는데 일단 5일선이 왜 5일선일까요?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는 장이 열리지 않죠. 그래서 5일에 대한 평균 값이 조금 더 맞다라고 해서 5일선 하는데 사실 7일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는 24시간 내내 돌아가다 보니까 7일선이 더 맞아떨어진다라고 관점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고 혹은 주식에서 했던 습관대로 5일선을 보니까 거기에 조금 더 나의 안목이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5일선은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뭐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의를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거래, 매매 대금 그리고 주가 등의 이 현상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한 평균 값이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 구분선으로서도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지지저항대 라인을 그으시는데 물론 이제 매물대가 동반된 라인 안에서 그리고 혹은 횡보했던 라인 안에서 우리가 지지저항대를 그으면서 여기 지지저항선으로 우리가 작용을 하는데 이동평균선에서도 굵은 지표로서 지지저항대 라인으로서도 우리는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제가 저번에 드렸던 강의인데 이 골든크로스, 그 데드크로스의 추세선의 확인이 가능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설명드리도록 하면 일단 골든크로스가 뭔가요?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는 한마디로 역배열 나 있다 볼 수 있겠는데 위에 있는 이 중장기 이평선을 단기적 이평선 뚫고 올라간다. 이게 바로 골든크로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세장의 전환 신호로 해석이 되기도 하면서 단기 골든크로스도 있고 중기 골든크로스도 있고 장기 골든크로스가 있겠는데 일단 이 5일선이 됐건 7일선이 됐건 이 이평선이 뚫고 가는데 이 뚫는 위에 저항대가 있던 이게 20일선이다. 그러면 단기 골든크로스 그리고 이제 중기 골든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일선 그리고 장기 골든크로스 같은 경우에 100일선 이상의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장기 골든크로스다라고 인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데드크로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단기 이평선이 반대입니다. 이제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겠는데 단기 이평선이 하락을 하다가 밑에 있는 이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는 시점, 이 크로스가 난 시점이 바로 데드크로스다. 반대로 약세장의 전환 신호로서 해석이 가능하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뚫어주는 밑에 있는 이 이평선에 따라서 위에 있는 거 당연히 단기 이평선이고 밑에 있는 이평선이 21선이다. 그럼 단기 데드크로스 그리고 중기 골든크로스는 61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또 이게 100일선 이상이다. 그러면 이건 장기 골든크로스다. 데드크로스다라고 우리들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차트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이것은 골든크로스 기도하면서 나는 골든크로스 잘 이해가 안 돼요. 뭔지도 모르겠고요.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냥 단순하게 이평선을 활용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름 긴 시간 동안 그쵸? 이때 뭐 매집을 했다. 이거 필요도 없어요. 매물대 볼 필요도 없어. 계속적으로 행보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 많은 이평선, 중장기, 단기 이평선들이 모이고 있는 시간이 횡보 기간이 엄청 길었습니다. 엄청 길다가 특히나 이 매물대가 동반되면서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모여있는 이 삼지창 모여있는
선상을 한 번에 뚫어줌으로써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날 급등했는데 올라가냐 마냐 한번 타보자, 올라가는 말에 타보자, 이런 무지성으로 투기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물대도 동반됐는데 다음날 빠지는 걸 보겠죠. 빠지는데 십자가형 캔들까지 만들어준다. 근데 매물대도 그리 강하지 않다. 그럼 절반 정도 나눠주면 어제보다도의 매도세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불어서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주고 있고 위에 저항대 이평선까지 없음으로 인해서 시장 상황까지 받쳐준다? 그럼 다음 날에까지도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오버나인용 관점으로도 동반이 돼서 가져가는데 마침 또 매물대까지 동반이 되네. 그럼 다음에도 조정을 주는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물량을 절반 정도 털어내고 나머지 절반 물량을 우리가 홀딩을 하는데 다음날 빠지니까 에이 어제 그냥 팔아버릴 걸 나머지 물량 털어버리자가 아니라 이 단기적 이평선까지 유지해주고 있는 흐름 그리고 매물대도 다 나가지 않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했다. 그럼 다음날까지도 또 큰 상승폭을 노려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어디까지나 이거는 단기적인 매매 방법이 되겠고 중요한 건 매물대까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그러면 나머지 이제 20% 10% 정도를 내가 비중을 들고 가겠어. 어디서 노려볼까요? 횡보를 해주네. 단기적 이평선이 데드크로스 나지도 않고 유지해주고 있고 이 내외 선상 안에서 횡보세를 보여준다. 매물대도 정말 저조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단기적 이평선 유지해주면서 더욱더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까지 이것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게 이 이평선 매매다. 이평선이 단순해서 쉬워서 이건 매매 방법이라도 할 수 없다라고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 어느 장에서도 중요하게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이건 반대로 자 떨어지는 아까는 에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종목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자 반대로 빠질 때 자 계속 빠집니다. 우리는 반등을 어디서 줄지 몰라요. 우리는 어디까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부 정보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반등 주고 어디가 최고점 최저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날 갑자기 반등세를 주니까 큰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타셨어요. 그럼 타셨더라도 내가 고점을 노려보더라도 어디가 저항되고 또 이제 단기적으로 스캘핑으로 혹은 오버나잇을 넘어가지 않는 단타 관점으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디가 중요한 타점인지 모르고 만약 기다리다 보면 결국에 얼마 못 먹고 나오거나 혹은 오히려 수익이 10% 20% 나다가도 결국에 본절가 내외로 나오실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그래서 자 이평선 보니까 그것도 중장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색깔을 보셔서 이게 뭐가 단기 이평선일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변동폭이 큰 게 아무래도 단기적 이평선이겠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조용한 이 두 가지 선이 중장기적 이평선이 되겠고 위에 중장기적 이평선이 워낙 두텁다 보니까 그만큼 매물대가 쌓여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기를 저항대로 작용을 해서 스캘핑 관점으로서도 이용을 하시면서 단타로서 수익을 버실 수가 있겠다. 자 여기 포인트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자 반등세가 준다. 여기서 반등세를 주니까 막연하게 타거나 무서워서 못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단기적 이평선까지 안착해준 캔들의 모습까지 확인이 됐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나마 여기서는 이제 지지대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매수 진입을 하고 일본 기준으로 봐도 두 번이나 매수할 타점이 보였는데 그 다음날 급등할 때 여기서 매도를 하셔도 되고 여기 중장기 이평선에서 마무리 지어주셔도 되고 혹은 반등선 이제 스캘핑이나 오버나잇용 관점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이런 떨어지는 추세선 안에서도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게 바로 이 이평선 매매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매매 활용 기법이라든가 혹은 오늘 급등할 수 있는 혹은 포지션 취할 수 있는 종목들에 관련돼서는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평선 매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텐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